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산된 군산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국비를 반납하고 지방비로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반납된 국비를 미래차 육성 사업으로 돌려 재배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도내에서 발생하는 4천 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이 대전이나 순천 등으로 원정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 공공산재병원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익산 공공산재병원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군산 대한농협이 농식품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선정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전망입니다. 대한농협은 인력을 모집해 취약계층 농가에 공급하는 등 다양한 일손 돕기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군산시는 센터 운영비, 현장 실습비 등 전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어렵사리 본궤도에 오르나 싶었던 군산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무산됐지만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국비를 반납하고 지방비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반납된 국비를 미래차 육성 사업으로 돌려 다시 배정받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위기에 처한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 19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매매업체 210곳과 지원기관 73곳이 입주할 수 있는 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비로 받은 201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다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비 없이 민간 사업자가 예정 부지에 매매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국비로 짓기로 한 품질인증센터 같은 지원기관은 규모를 줄여 도비와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지원기관이 축소돼도 수익성이 있는지 등 경제성을 재검토한 후 이달 안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원시설이 오히려 수익성이 높거든요. 뭐 구내 식당이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지 거기에 커피숍도 들어가고 좀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기능시설만 집적을 시키게 되면 진짜 기능실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가 될지 솔직히 아무도 예측은 못해요. 민간이 그 정도 수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지를 한번 판단해보게. 전북도는 반납된 국비에 대해서는 미래차 육성 사업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과 전기 상용차 대용량 저장 시스템 등 R&D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는 최근 정부의 R&D 사업을 건의하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후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비 반납만큼 일단 그 R&D 과제를 산업부에다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 두 개의 과제가 산업부에서 이제 국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필요성도 논리도 또 수요 조사도 계속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무산된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군산시와 전북도의 투트랙 전략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시민 육상 태양광 발전 수익금이 매년 100억 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시민 태양광을 통해 운영비와 이자 등을 제외하고 110억 원의 순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수익금은 당시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전액 대출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수익금은 한국서부발전과 협의 중에 있으며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가 2차 전지 입주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내에 투자를 약속한 25개 2차 전지 기업이 내놓은 고용 계획은 7,400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 도와 군산시, 전북테크노파크는 올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차 전지 셀 제조, 특성평가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 교육은 2차 전지의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제작 공정과 평가 분석 등 실습 경험이 중점이며 10명에서 15명 이내의 그룹 단위로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가 새로운 관할권 분쟁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까지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사업구간 관할권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 이어 김제시도 귀속을 희망하고 나서면서 조만간 관할권 분쟁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을 서로 주장하며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이 위험 진입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은 제주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 위험 지표는 80.2로 위험 진입 단계인 84.1에 근접해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군산의 미분양 주택은 1,735가구로 미분양 주택 1,000가구 이상인 전국 16개 시군구에 포함됐습니다. 한 해 평균 도내에서 발생하는 4,000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은 원정 진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에 공공산재병원이 아예 없기 때문인데 익산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공공산재병원. 전국적으로 13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도내에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에 공공산재병원을 짓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국비 2억 원을 투입해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에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내년 실시 설계 예산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전문병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북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2025년에는 실시 설계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산업재해 환자는 4,000명 수준. 이 중 6개월 이상 입원 환자는 전체의 20.6%인 823명이나 됩니다. 특히 익산만 놓고 보면 도내에서 가장 많은 2,645개 제조업체에 24,84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석재나 보석산업의 진폐증 환자는 1,300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도내에 공공산재병원이 없어 대전이나 순천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는 시정입니다. 앞으로 익산에 공공산재병원이 만들어지면 도내는 물론 충남 서남북권 환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립 후보지로 떠오른 입지는 익산역 주변과 평화동 일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예정지 등 3곳입니다. 이 중 익산시가 진행한 용역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예정지가 가장 적합 입지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200병상 규모로 지으려면 1,25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북권 또 충남 서남부 산재 환자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재 관련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양질의 산재 전문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산재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산업 현장에서 한 해 수천 명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환자. 익산에 공공산재병원이 건립돼 원정 진료를 갈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해소될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입 후보자들은 내일부터 의정보고회 등 선거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등 선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와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도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희성 변호사가 총선에서 익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한때 호남 3대 도시로 위상을 지켜온 익산시 인구가 지금은 26만 명대로 떨어졌다며 익산 완경 재현 특별법 제정과 제2에버랜드 유치 등을 통해 익산 부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이배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장애인 복지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재활공학센터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7대 주요 공약은 장애인 돌봄 사업 대폭 확대와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 장애인 주택, 특별 의료 등입니다. 최 예비 후보는 장애인이 전생에 종합적인 개별화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과 제도 개선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의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올해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군산의 초등학교 54개교 신입생 수는 휴교 중인 선유도초를 제외한 108학급의 1,7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10명 이하에 그친 곳은 44.4%인 24곳입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곳은 금암초와 마룡초, 계야도초, 무녀도초, 신시도초 등 5곳에 달했습니다. 군산 대야농협이 농식품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야농협은 인력을 모집하고 취약계층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일손 돕기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센터 운영비, 현장 실습비 등 전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군산시 대야농협, 농식품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인력을 모집하고 농번기철 일손 부족 농가에 인력을 공급합니다. 올해는 내국인 근로자를, 내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된 근로자들은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농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독거노인이나 이제 장애농, 그다음에 고령농들, 그다음에 여성 단독농가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다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시 농업기술센터는 센터 운영비, 현장교육 실습비 등 인력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교통비, 숙박비 등도 지원해 농가들의 비용 부담도 줄일 예정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이제 센터 운영비랑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 이제 거기에는 영농 작업반장 수당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그 현장 실습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센터는 농작업 대행 업무, 대학생의 농촌일손 돕기 등 농촌일손 지원 사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대야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선정돼 농촌일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작년 한 해에만 3,661명이 줄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분석한 익산시 인구 변동 현황을 보면 일자리 등으로 다른 지역에 유출된 인구가 1,953명입니다. 또 사망 등 자연 감소는 1,781명입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는 923명으로 1년 전보다 8.6%가 줄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와 익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7곳을 적발해 업주와 손님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상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됐습니다. 군산 지역 군부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가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옥서면과 소룡동, 미성동, 옥구읍 일부 지역이며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 적용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를 전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약속한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의 후속으로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용역에 착수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으로 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업체 선정을 끝내고 3월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달 중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마치고
컨벤션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전국 동시지방 선거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2일에서 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시장에 당선되자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특정인의 공무직 부정 채용을 지시하는 등 부당 채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아내와 그의 연인을 수차례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 9월 전주 완산군의 한 호텔 주차장 등에서 전 아내의 연인인 B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16일에는 외출하는 전 아내를 친구의 차로 몰래 뒤쫓으며 미행하기도 했으며 이날 A씨가 4시간 동안 따라다닌 거리는 23km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 10일 재난재해 대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활동 등을 위한 행정지원 협력,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 모금과 지원, 각종 물자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군산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도내 축산 계열화 사업자인 하림과 참프레, 동우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전국의 축산 계열화 사업자 7곳이 우수 등급을 받은 가운데 하림과 참프레, 동우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계약농가 지급금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축산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농가가 안정적으로 가축 사육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 상권상인회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등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에 사용돼 저소득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최신 주소 정보가 반영된 주소 정보 안내도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책자형으로 제작된 주소 정보 안내도는 목차의 행정구역을 번호표로 표시해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지도에는 동서남북의 화살표를 넣어 연결성을 좋게 했습니다. 주소 정보 안내도가 필요한 주민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군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